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자, 태풍, 예,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남부 지역에 피해가 없으시죠? 예.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피해 없도록, 예, 안전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결국에는 1등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마 조만간에 공개가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어떤 정보에 의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GPU 시장의 한 80%를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세대 GPU를 지금 TSMC하고 거의 이제 계약을 했다는 제가 그런 아직까지 이제 그 공개는 안 됐어요. 아마 뭐 다음 주에 될지 다음 달에 될지 아마 좀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미리 백신을 제가 놔드립니다. 예, 거의 엔비디아의 GPU가 5나노 공정의 GPU가 예, TSMC와 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제가 그 뉴스는 아마 확정된 뉴스는 뭐 조금 이따가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TSMC와의 경쟁에서 결국에는 이길 건데, 우리는 과거 삼성전자 역사를 한번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헤쳐왔는지 잠깐 아마 이 시간이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은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좀 나름 또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일단 한국에서 첫 반도체는 미국의 모토로라하고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기동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강대원 박사님 같은 이제 두 분 강씨인데 그 두 분이 설립한 한국 반도체에서 시작됐어요. 그 당시. 근데 사실 그 당시 한국 반도체는 진짜 뭐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어쨌든 한국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고 적자를 거듭했어요. 뭐 한국에 무슨 반도체가 뭐 이렇게 환경이 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적자를 거듭할 수밖에 없죠. 도산 위기에 몰렸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그 당시에 삼성의 미래는 반도체에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당시에 그 동양방송 이사이셨던 예 부친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경영하자고 수차례 건의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때 그 동양방송 이사로 있었거든요. 이때 그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TV도 제대로 뭐 만들지 못하는데 그 당시 1980년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TV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무슨 반도체가 가능하냐 하고 계속 반대하셨어요. 처음에 이병철 회장님이 계속 뭐 거부한 이유도 그때 당시에 국내 시장 상황하고 수출 경쟁력,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알잖아요. 본인 상황을. 너무 이게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건희야, 포기하자. 그랬는데 이건희 부회장께서 그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만든 자금으로 한국 반도체 지분을 그 당시 50% 정도 인수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그때 발판을 마련을 하신 거죠. 그때 꾸준하게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이제 방문길에 이제 갔죠. 반도체도 볼 겸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1982년도에 보스턴 대학에서 이병철 회장이 또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하고 같이 넘어갔거든요. 간 길에 이제 그 당시에 IBM하고 HP 휴레패커드하고 이게 첨단 반도체 공장 라인을 이제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이게 지금 미래를 본 거죠.
미국에서 반도체의 미래를 이병철 회장이 본 거예요. 아, 이거 미래는 반도체가 이제 그냥 모든 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1982년에 본 거예요, 이병철 회장께서. 그리고 그걸 보고 그 해 2월 달에 동경에 와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동경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동경선언을 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반도체 회사, 다 쓰러져 가는 반도체 회사, 한국 반도체 인수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미국 가서 보니까, 야, 이거 반도체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본 가서 선언한 게, 그게 한국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삼성은 자원도 거의 없고, 뭐 자연 조건도 뭐 이런 그 어떤 적합하지 않고, 뭐 부가가치도 그냥 뭐 상당히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서 특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산업,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로 사실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두뇌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힘들죠. 이거를 일단 선언은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반도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가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마이크론, 뭐 일본의 도시바, 이쪽은 기술료를 지불하고 어떤 그 삼성 엔지니어를 보내겠다,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엔지니어 좀 기술 좀 달라 했는데, 기술 유출을 우려해 가지고 그 일본의 그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도시바가 우리나라 인력들을 전혀 그거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 기술을 전혀 주지 않았죠. 당시에 반도체 시장은 거의 일본이, 도시바, 뭐 히다치, 일본전기, 미쓰비시, 그 외에도 많아요. 거의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반도체는 일본이 거의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거의 뭐 거의 90% 이상 장악을 한 상태니까, 그때 그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당히 깔봤죠. 그 당시 64K입니다, 디램. 만약에 삼성전자가 64K 디램을 만들면, 그 당시에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취지로 막 코웃음 치고, 뭐 그냥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이. 그때 어떻게 제가 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완전히 반도체 개발 인력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최우수 인력, 가장 최우수 인력을 딱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포스, 완전히 이제 스페셜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건설하고 개발에 착수를 했죠. 그때 이게 그 장비만 옮기는 것도, 이 진동에 민감한 장비라 가지고 반도체 제조 장비 자체가, 이게 삼성 그 당시 건설입니다. 전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평평하게 다지고 안전한 통로를 만들고 장비를 공장까지 옮기고, 그 다음 공장 건설에 돌입한 지 6개월 만에 1984년 3월이죠. 기흥 공장 1차 라인이 완공돼 가지고 이제 반도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보통 일본에서는 한 18개월 걸리는 거를 삼성전자는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했죠. 이때 개발팀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은 뭐 그때는 현대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현대도 이때는 거의 야전 침대 갖다 놓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가고, 물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크게 8가지 공정 포함해 가지고 반도체 309가지의 공정을 모두 성공을 했어요. 물론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그게 1983년도 12월 1일 6개월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RAM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그 기술을, 미국하고 일본은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년 만에 성공한 것을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해버려요. 이때 이렇게 이 64K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6K로 넘어가는데, 이 256K도
가장 빠르게 이 도전을 해서 이 256K 그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뭐 1메가, 4메가, 16메가 이렇게 해서 완전 새로운 역사를 써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 거죠. 저는 사실 제가 파운드리 쪽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적절한 타이밍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비밀 병기라고 하긴 그런데 TSMC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핵심 코드가 뭔지를 지금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그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거든요.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수율도 좋아지고 EUV에서 상당 획기적인 어떤 선을 긋는 작업인데, 그거 이제 삼성전자가 멀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제 뭐 수율이라든지 뭐 물론 뭐 제가 저라고 해서 100% 알겠습니까만은 상당히 지금 근접해 오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파운드리에서 1등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조만간에 엔비디아 뉴스가 나오겠지만 여러분께서 그 뉴스 나오시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